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놀멍 쉬멍 걸으멍,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게 제주 사투리로 놀며 쉬며 걸으며 이런 뜻입니다. 바로 제주 올레길의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12년 전인 2007년 9월 7일 이 제주의 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이어지는 제주 올레 그 첫 번째 코스가 시작됐답니다. 지금은 모두 26개 코스가 제주를 한 바퀴 감싸고 있죠. 이제는 제주 여행의 대명사가 된 올레길, 바로 이분의 첫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됐죠. 12년 전 혈혈단신 이 올레길을 개척하고 이끌어 오신 분, 사단법인 제주 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서명숙 이사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 시사저널과 오마이뉴스 편집장 등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고요. 2007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주 올레 이사장과 한국관광공사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주 올레의 성공 신화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한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의 최고 영예인 아쇼카 펠로에 선정됐고요. 지역산업진흥 대통령 표창과 일가상 사회공익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흡연 여성 잔혹사,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 걷기 여행, 식탐, 숨 나와 마주서는 순간 등이 있습니다. 네, 제주 올레의 서명숙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12년 전 제1코스 개막,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개장식이었죠. 개장. 예, 개장. 기억나세요, 지금? 그럼요. 첫 길이 열리던 날인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굉장히 저로서는 제 인생에서 그다음에 제주 올레로서 되게 중요한 날이었고요. 네.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 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은 굉장히 적었고. 몇 명쯤 왔어요? 진짜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인 듯이 기자 반 참석자 반이었어요. 기자들이 한 40명 가까이, 제주도 기자, 중앙에서도, 이게 뭔 일이지? 언론계 선배가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서명숙 이사장이라. 네, 궁금해서. 육지에서 기자들이 그냥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제가 그때 특별한 초대 손님을 일부러 기자들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해서. 누구? 네, 한비야. 한국에서 걷는다 하면 세계를 지구를 걸어서. 바람의 딸 한비야. 예, 바람의 딸 한비야한테 제가 싹싹 사장을 했죠. 야, 너가 그래도 와야지. 원래 친하시잖아요. 예, 친하고. 그래서. 그 공포의 10자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다음날 수단인가 그때 어디 기아, 긴급구호. 네. 그 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전날 왔던 거예요. 무리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모 저모로 많이 왔는데 정작 참석자는 한 40명? 순수한 참석자. 그래서 기자 한 40명, 참석자 한 40명. 해서 준비했던 제 후배가 그때 떡을 2말을 준비했는데 그 2말 또 다 소비를 못해서 떡을 막 남아서 싸고 갈 정도로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사람들은 좋아했죠. 날씨도 정말 좋았고 그래서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첫 발을 옮겼어요. 광치기 해변 그게 제주 지형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디죠? 어느 쪽?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을 살짝 지나면 나타나는 해안이 광칙인데 성산일출봉의 옆 자태를 볼 수 있는 해안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성산 일출병 구경하며 걷기. 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그게 1코스로군요. 네네. 거기를 일부러 1코스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원래 사실은 서귀포에서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6코스인 서귀포가 제 고향이고 서귀포 구도심에서 정방폭포와 천지연이 있는 그런 지역에 제일 유명한 데고. 네네. 많은 관광객이 아는 데고. 네. 그리고 제가 뭐 고향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만만해서 길내기도 찾기도 쉽겠다 했는데 제 동생이 그때 길을 돕는 유일한 조력자. 아까 혈혈단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그때 딱 제 동생하고 둘이 시작을 한 거죠. 친동생하고. 근데 그 동생이 탐나술력의 순서대로 하자. 탐나술력 조선시대 때 이 탐나의 목사,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죠. 왕이 임명하는 목사가 부임하면 정의현의 말을 세워두고, 정의현이라는 게 지금의 성읍리죠. 거기다가 말을 세워두고. 그랬대요? 네. 시흥리, 시작할 시자, 흥할 흥자. 시흥리라는 말 자체가. 시흥 초등학교가 시흥 그거로군요. 네네. 그리고는 쭉 제주 한 바퀴를 말로 돌아서 마지막 이르는 그 지점이 종달, 마침내 종 이르를 달.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게 시흥리 종달리? 시흥리 종달리에 시원이 된 거죠. 그렇게. 지금 성산포 밑에 네네. 네. 그래서 시흥리에 가봤더니 진짜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너무 작은 마을, 1000명, 인구 1000명도 안 사는데 오름이 2개가 서로 걸쳐져 있고 시흥리에 오름 하나, 종달리에 오름 하나. 네. 이 오름이 서로 이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으면서 길을 내면서 다시 바닷가로 내려와서 오름에서 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오름 2개를 걸어서 내려와서 종달리라는 예쁜 마을로 가서 그다음에 더 걷다가 광치기 해변으로 이르는, 끝나는. 예. 네. 그런 아름다운 종합 선물 세트의 길이 제 1코스였죠. 조선시대의 탐나 당시 목사. 도지사가 첫 제주도를 와서 첫 발걸음을 뗀 곳에서 우리도 시작합시다. 네네.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로.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같이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랬던 거죠. 총 26코스까지 마무리된 건 언제예요? 마무리된 게 5년 4개월 만이에요. 5년 저희들이 4개월. 2007년 9월 7일 날 출발해서 5년 4개월이 걸렸죠. 제주도의 길들을 다 잇는 제주 한 바퀴를 도는데. 네. 지금까지 제주 올레를 몇 명이 걸었는지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기록은 굉장히 부정확할 것 같아. 굉장히 부정확해요. 누가 뭐 신고하고 걷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길이라는 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길이 뭐 닫힌 뭐 출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입장객의 뭐 티켓을 발행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당장 저도 여러 차례 가서 걸었는데 한 번도 제가 신고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가장 그러니까 최소치로 집계가 된다고 봐야죠. 우리 그 안내센터에서 안내센터가 제주도 안에 5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집계되는 것이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한 900만 정도가 다녀간 거고 그보다 그러니까 더 많다고 봐야죠. 훨씬 많다고 봐야죠. 진행자 정관용 씨처럼. 저는 안내센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계치는 최대치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최소치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제주의 어떤 대명사가 되고 이제 더 나가서는 육지의 여러 곳에 이 걷는 길 만드는 운동의 시작이 되고 심지어는 해외에까지 수출도 되잖아요. 요새 일본 큐슈 올레, 일본하고 몽골하고 몽고에도 올레 이름 그대로 올레 있잖아요. 표식도 그대로고 만드는 방식도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12년 전에? 몰랐죠. 몰랐고 저는 길 자체를 걷는 게 너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새로운 구원이자 새로운 어떤 경험이었고 너무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기자 생활을 23년 동안 뭐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경쟁적으로 속도에 치여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산티아고 길 걸으면서 걷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정말 자기하고 만나는 어떤 방법이고 정말 제 삶의 어떤
뭐랄까 대청소가 되는 일이고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키워주는 일이구나라고 길에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는 제 인생의 어떤 새로운 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길을 고향에 제주도가 진짜 풍경은 스페인보다 더 아름다우기도 한데 스페인 북부지방 제가 800km 걷는 동안 그때 2006년에 바로 길 내기 전해에 걸었던 건데 그때 걸으면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가니까 처음에는 엄청 감동하고 너무 좋다. 너무 치유가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맨날 똑같죠. 아니 800km 걷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다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바다가 나중에 한 3주쯤 20일쯤 지나니까 바다. 제 몸의 세포에서 바다를 기억하는 그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 자연에 노출된 게 다 바다였잖아요. 그렇죠. 서귀포 지역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니까. 거기 몇 살 때까지 살다가? 거기 중학교 때까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고 고등학교 때 제주시에 왔지만 제주시 또한 제주도였고. 고등학교도 제주시에서 나오셨어요? 네네네. 그럼 대학 오면서 육지로 온 거예요? 그렇죠. 19살에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고 두세 번 육지를 뭐 글짓기 대회 이런 일로 나와보긴 했지만 완전 제주도 여자분이시구나. 그럼요. 완전 제주도죠. 어려서만 잠깐 살았던 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구나. 모든 성장기를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제 몸 안에는 바다와 제주도가 저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에서 자연을 걸으면서 다시 제주도로 돌아간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냥 계속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시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만 만나고 살다가 제주도를 기억할 짬도 없었어요. 제주도를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는데 산티아고에서 오히려 더 멀리 가서 오히려 더 고향을 발견한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고향의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멋진 풍경이었는지가 그때 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길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12년 사이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저는 이렇게까지 성공은 안 해도 저 자신은 행복할 일이니까 나는 행복하고 또 그다음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나처럼 지치고 길에서 위안을 받고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산티아고까지 다 저처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주도 가까운 접근성 좋은 데서 제주도도 재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삶의 길도 재발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소수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언젠가는. 차츰.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바빠질 거고 더 지칠 것이고 더 고속화될 거고. 그 예상이 근데 적중했네요. 그런데 소수가 아니라 좀 다수가 더 빨리, 그러니까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이렇게 알아봐 준 거죠. 맨 처음에 그거 낸다고 할 때 해당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했을 것이고. 아니요, 협의 안 했어요. 그냥 하셨어요? 네네. 그냥? 네. 저는. 그런데 그 길에 무슨 뭐 편말도 받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설득했죠. 마을에 이 지역마다 굉장히 이 단체가 많아요. 그럼요. 마을 청년회, 이장님, 부모회, 청년회, 그다음에 부녀회,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특히 제일 센 게 해녀 좋아. 어촌계. 그래서 어촌계 부녀회 이장님 마을회 이런 쪽은 다 이제 접촉을 했죠. 뭐가 뭔지 잘 모르셨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중에 이장님은 되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시흥리 이장님 지금도 고마운데 이장님이 직접 낯들고 막 예초해가면서 우리가 길을 왜냐하면 길이 안 나 있는 목장길을 아직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은 그런 길을 걸으려니까 또 남의 또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풀들이 막 무성했고 그 풀을 그 이장님이 낫으로 베가면서 전진하면서 우리가 길을 찾았는데 자기 어렸을 적에 소풍 갔던 길인데 이렇게 돼버렸다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이장님이 적극 협조했지만 또 공동 목장은 또 이장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을에 어떤 문중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청년에 만나서 설득하고 또 그 청년들이 또 어머니 설득하고 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그죠.
이렇게 어려울 줄 미리 다 알았으면은 시작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무식한 게 용감하고 지역 실정을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열정만 갖고 근데 그 과정도 다 이렇게 뭐랄까 너무 그 일을 좋아하고 새로운 길 그거 찾아내면 기자 때 특종한 기분이었어요. 기자들이 왜 남이 모르는 기사를 발굴하면 또 어떤 어려운 취재원을 어떻게 섭외해서 이제 인터뷰가 성사되는 것처럼. 근데 길은 그보다 훨씬 더 짜릿한 특종이죠. 계속 남을 특종이니까. 일반적인 그 언론사 특종은 몇 달 지나면 다 잊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길은 계속되는 거니까. 보존되고 네네. 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갈 네네. 것이고 5년 4개월 걸리는 동안 내내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네, 처음이 제일 어려웠고요. 물론 처음이 그랬을 처음이 거고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알려지면서는 그래도 설득 과정이 좀 짧아지고 거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한 2, 3년 지나니까 어떤 마을에서 왜 우리 마을은 안 지나가냐. 거꾸로 반전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 마을도 굉장히 역사가 있고 네, 전통이 있고 네. 아름다운 그 비경도 있는 데인데 왜 우리 마을은. 사실은 모든 마을을 지날 수는 없거든요. 해변길로 주로 바다 쪽으로 연결을 하고 물론 중산간 알파 코스도 뭐 몇 군데는 냈지만 그래도 바다 중심으로 이래 제주도 한 바퀴를 다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반전도 있었지만 네. 늘 하여튼 좀 새로운 도전도 늘 또 있었고요. 대단하세요. 제가 우리 서명숙 이사장 이 제주 올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네, 인연도 굉장히 꽤 일찍 깊은데 그랬어요. 네.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네. 서명숙 이사장은 단순히 올레길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해내신 분이다. 첫 번째, 서울 와서 다들 활동하는데 나중에는 고향 가서 일해야 된다. 그거를 실천하신 분이다. 두 번째, 여행의 패턴을 바꾸신 분이다. 세 번째, 환경운동의 신기원을 만드신 분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진정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른바 공정여행 같은 것에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다. 뭐 네. 제가 한 대여섯 가지로 쭉 이 의미 부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속도전에 빠른 사회잖아요. 그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후에 뭐 이렇게 어떤 전쟁의 잿더미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는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모델이 되고 기적을 만들어낸 그 기적적인 국민이지만 그렇게 빠르게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치고 여행도 막 빨리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어디 가면 막 일주일 동안 막 5개국을 다니고 막 9박 10일 동안 7개국 다니고 그 제주도 오면 2박 3일이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가 굉장히 넓은 데거든요. 사실 네. 서울보다 훨씬. 여행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찍고 네, 하루에 뭐 렌트카로 뭐 하루 동쪽 한 번 돌고 서쪽 한 번 돌고 그러고 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수십 번을 찾아와도 제대로 제주도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걷는 것이 장점이 뭐냐면 풍경에 깊이 들어가게 그렇죠. 하고 그다음 시간을 늘어뜨리는 일을 하고 제주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할 뿐 아니라요. 네. 여행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데 자기를 또 못 들여다보죠. 그렇게 네. 뭐 일주일 동안 5개 나라 찍는데 자기를 언제 돌아봅니까? 그렇죠. 타고 내리고 그렇죠. 이 나라가 저 나라든가 저 나라가 이 나라든가 나중에 그렇게 되죠. 헝가리인가 폴란드인가 이렇게. 제주 올레 걷기 축제도 만드셔가지고. 네네. 10주년 올해. 네, 올해가 되죠. 10주년이에요. 그게 10월 말쯤 하지 않나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 이제 대부분 1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10월 달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좀 이른바 여행 성수기인데 11월부터는 약간 잦아드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근데 걷기에는 오히려 그 계절이 더 좋거든요. 그래요? 억새도 다 펴 있고 제주도는 11월이 그냥 초가을 날씨예요. 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시작해서 올해는 11월 1일, 2일, 3일 동안 네. 3개의 코스, 이번에는 8, 9, 10 중문에서 대정, 모슬포라 그러죠. 네, 예. 네. 그 모슬포 항이 있는 그
거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리는 거죠. 하루에 한 코스씩? 하루에 한 코스씩. 함께 모여서 걷는 겁니까? 함께 모여서 출발은 하지만 가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속도대로 이제 많이 따로따로. 다 흩어지고 다 풍경 속에 서로 이제 자기 속도대로 걷다가 걸으면서 많은 공연을 봐요. 공연을? 네. 그 길 안에? 길에 오름에 바다에 그다음 숲속에 뭐 클래식 뭐 선율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도 하고 예. 또 그다음에 뭐 밴드 연주가 있기도 하고 또 해녀들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토속적인 공연과 이제 뭐 아마추어 공연, 프로의 공연, 클래식 공연과 어떤 제주도 뭐 전통 민속 공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들 퍼포먼스가 풍광도 즐기고 공연도 즐기고 음식도 그 제주도의 그 분여회 각 예. 마을 분여회가 만든 예. 보통 식당에서는 잘 이렇게 못 먹어보는 못 접하는 그런 제주 전통 뭐 몸국이랄지 아니면 뭐 빙떡이랄지 뭐 제주도 전통 음식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풍경과 그 저는 여행이라는 거는 사람과 맛과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에 또 공연 플러스로 문화까지 그렇죠. 이제 맛보는 거죠.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숙소도 같이 자요? 아니면 그건 또 숙소는 따로 다 각자? 예.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참가하는데 예. 되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하루에 뭐 2,500명, 3,000명이 걷는데 그렇게나 많이 참여합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연인은 10,000명이 걷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 길이 갖는 또 그 위대함이 그런 거죠. 이게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한꺼번에 뭐 이게 쭉 종으로 자기 속도대로 걷다 보니까 다 풀어놓으니까 공간에 펼쳐놓고 풀어놓으니까 예. 서로 뭐 나중에 가다 보면은 다들 속도가 다르니까 뭐 그렇게 번잡하게 안 걸어도 그럼 돼요. 그 공연도 이게 다 모여서 보고 이러는 게 아니군요. 공연도 두세 번을 계속 해주니까 이제 속도가 맞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보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2, 30분 단위로 공연을 하죠. 이거는 뭐 사전에 무슨 신청이 필요합니까? 네네. 이미 축제 저희 제주 올레 어의 1호 치면은 축제 홈페이지가 그 검색이 될 거고요. 예. 그 축제 제주 올레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예.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기념품 이런 수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장 그때 놓치신 분은 현장에서도 가능해요. 현장 신청도 가능하고. 근데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음식이랄지 기념품이랄지 이런 수량과 어떤 숫자를 좀 측정하게 해주려면은 미리 신청하면 제일 좋죠. 네. 그렇죠. 네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어느 코스가 이런 어느 얘기죠. 코스가 제일 아니면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가을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여쭤보면. 가을은 사실 제주도가 전 어느 계절이 어느 코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대부분 가을에 뭐 억새가 어느 지역이나 거의 피고 또 물빛은 어느 지역이나 아름답고 또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나 또 다르고 제주도는 좁은 것 같은데 작은 거라고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걸어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주도의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이 맞아요. 제주시에 비 오는데 서귀포 가면 말짱하기도 하고 크게 다르죠. 네. 그다음에 저 성산포에서는 뭐 한데 오는 사이에 서귀포 오는 사이에 뭐 날씨가 한 대여섯 번 봄, 여름, 가을이 다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요. 피는 꽃도 상당히 달라요. 네. 그리고 바다의 모습도 다르고 바위의 그 형태, 모습 알겠어요. 다 결국 달라요. 어느 코스가 제일 좋단 말 안 하실 거죠? 그럼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안 예쁜 자식이 없고 그런 거죠. 네. 북한에다가 평화 올레길 좀 만들고 싶은 게 마지막 꿈? 네. 제가 작년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사실은, 저는 뭐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토박인데, 어머니도 대대로 제주도 그 민속촌 성읍리 출신인데, 아버지는 무산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산? 예. 최북단, 두만강변, 압록, 두만강변, 그 다음에, 어디야. 백두산 자락. 그러니까 엄마는 한라산 자락, 아버지는 백두산 자락 분이세요. 최북단과 최남단이 네. 6.25 때 부산에서 만나신 거죠. 6.25 이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늘 하시던 말씀이 고향 무산에 너희들 데리고 아버지가 싶다. 지프차 운전을 하셨거든요. 6.25 이후에 남한에서의 직업이. 지프에 너희들 태우고 간다. 이랬었어요. 술만 드시고 오면은. 예. 그만큼 고향 망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처럼 지프를 타는 게 아니라 저는 걸어서 가고 싶은 거죠. 아버지 고향까지. 예, 좀 남북이 얼마 전에 뭐 대통령께서도 평화 경제 얘기를 하셨지만 평화가 곧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관광도 평화가 오면은 남북한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가장 어떻게 보면 닫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비무장지대 DMZ 생태 걷기부터 한번 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길이 열리면 제일 앞장서실 것 같아요. 네, 개마고원 지나서 거기까지 또 가면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저 무산까지 백두산 자락까지 두만강변까지 저 작년에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 또 2번 오르고 이 두만강을 보는데 두만강이 굉장히 강폭이 좁아서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맨날 거기를 중국을 넘어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폴짝 뛰면 건너갈 만하죠. 네, 썰매 타고 강이 얼으면. 그래서 저는 그 강폭을 보면서 충분히 그랬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산티아고 길 13년 전에 걸을 때 2006년 그때 제가 첫날 국경을 산티아고 프랑스 마을에서 출발해서 26km를 걸어가면은 스페인 마을이 나와요. 그때 제가 너무나 울컥했어요. 우리나라 국경도 못 우리나라 국경도 못 넘어봤는데. 알겠어요. 네. 아무튼 대단한 일 시작하셔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치시고 외국에까지 올레길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북한에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발 좀 한반도를 둘러싼 그 정세가 좀 평화롭게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